산업 현장의 중대 사고 이면에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으로 몰리면서 위험에 더 노출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선 중진 의원이 된 권성동 당선인은 강원도 맏형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과 동해 북부선 조기 착공에 역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포근한 날씨 탓에 외래 해충들의 부화율이 높아져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면서 관계기관들의 방제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위반 사례로 추정되는 도내 첫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 24일 저녁 동해 남호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 안전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 사고의 이면에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으로 몰리면서 위험에 더 노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시멘트 공장에서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고인에 대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주일이 되도록 원청인 삼표시멘트로부터 사과나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삼표 측이 애도문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책임이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30년 가까이 시멘트 업체의 하청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험한 작업 현장에 내몰린 것에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삼표라는 회사에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규직이셨어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저들이 더 잘 대처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숨진 노동자는 오랫동안 삼표시멘트의 전신인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일부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 근로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삼표시멘트의 불법 파견은 지난 2015년 하청업체인 동일과 두성의 근로자 102명이 당시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최종심까지 간 54명은 불법 파견을 인정받아 근로지위를 인정받고 삼표 측에서 임금 차액 16억 6천만 원을 받은 뒤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나머지 48명은 중간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는 당시 작업 중에 기계 고장을 일으켰는데 회사 측이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압박하자 소송을 취하하고 2년 전에 다른 하청업체로 옮겨 일해왔습니다. 업무 자체가 더 위험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비정규직 분들은 작년 기록 보면 산재건이 없을 겁니다. 산재건이 없다는 것은 산재 사고가 발생 안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산재 신청했다면 그 후속 조치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삼표시멘트에서 최근 1년 반 동안 발생한 산재 사고 15건 가운데 하청업체 사고는 사망 2명과 지난 3월 부상 사고 등 3건이었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경찰과 노동부에서 사고 원인 규명에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반층 올라가서 스위치가 있고 그 스위치가 누르는 곳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나셔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기계 오작동이라는데 그것도 어쨌든 돌아갔다는 거니까 그냥 누가 눌렀다고 생각밖에 안 해요. 저희는 사실 그런.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내일은 사실상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내일 2차 등교는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360곳, 212개 초등학교 1, 2학년, 104개 중학교 3학년, 116개 고등학교 2학년 등 모두 6만 6,900여 명이 대상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로 격주나 격일 등교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학교 시설 방역과 함께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 실천 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인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 앞으로의 의정생활 포부를 들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강릉 지역에서 사선 의원으로 자리 잡은 권성동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사선 의원으로 자리매김한 권성동 당선인은 중진 의원으로서 강원도 그리고 강릉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선 의원으로서 이제 강원도의 국회의원 중에 맏형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서 예산이나 사업을 따오는데 합심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 시민들이 사선 의원을 만들어준 이유는 강릉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강릉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강릉시가 구상하고 있는 발전 계획에 보조를 맞춰서 예산 지원, 사업 지원, 그리고 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의 장관이나 또 실국장들을 만나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사위나 기재위에 가려고 합니다. 법사위는 제가 이제 간사도 역임했고 또 법사위원장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이제 소위 말해서 제 전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 기재위는 제가 2년 동안 거기 소속돼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민간 중심이 아니라 국가 중심의 경제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도 막고 있고 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의 잘못된 점을 좀 지적하고 동해 북부선의 조기 착공이 21대 의정 활동의 최대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동해 북부선이 예타가 면제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총사업비 또 확정을 해야 되고요. 절차가 기획재정부에서 그 다음에는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저도 행정부와 힘을 합쳐서 기재부라든가 또 이 환경부에 우리 강원도의 애로사항 또 이 동해 북부선이 생겼을 때의 강원도의 발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에 잇따라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와 연계한 발전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 안일에 200만 킬로와트짜리 이제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잖아요. 또 동해에도 또 같은 규모가 또 건설 중에 있고 삼척에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단히 넓게 보면 영동 지방이 대단히 발전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보수가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이제 부품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와 관련된 발전 부품 단지를 우리 강릉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게 제 구상이고요. 권성동 당선인은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그에 따른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한 활동을 인정받아 4선에 성공했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대법원 결심 공판이나 미래통합당 복당 문제 등 난제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대마 생산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춘천시가 산업용 대마를 바이오 산업에 연계한다는 목표로 규제 특구 사업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산업용 대마 햄프를 재배하는 철원의 한 농가. 축구 경기장 크기의 4분의 3 정도 되는 비닐하우스에 자라는 햄프는 마리화나와는 달리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향정식성 물질인 THC 성분이 0.3% 미만입니다. 햄프는 다른 작물과는 달리 병해충이 없어 재배가 용이합니다. 특히 일반인이 쉽게 왕래할 수 없는 민통선 내 재배 지역이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적습니다. 손이 많이 안 갑니다. 혼자서도 뭐 많게는 뭐 10,000평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 수익이나 뭐 일손 부족에 대해서는 이것만큼 좋은 작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마약류 단속법에는 마리화나와 햄프의 구분 없이 재배와 소지 모두 금지 품목입니다. 인체에 유익한 CBD 성분은 잎이나 줄기에 많지만 현행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는 햄프에서 추출한 건강보조식품과 치료약품, 화장용품 개발이 한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요거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서 서로 특허를 내는 지금 그 국가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저희는 지금 많이 늦어 있는 감이 있고요.
강원도 춘천시와 경상북도 안동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규제 특구를 통해 햄프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이번 달 규제 특구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춘천시도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햄프 규제 특구에 도전합니다. 대마 산업 이게 정말 춘천이 해야 될 일이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저희가 서둘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24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위원회에서 대마 특구 신청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식약처 등 관련 부처 협의가 관건입니다. 말이 화나와는 다르지만 햄프를 규제해서 풀 경우 마약류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마 특구를 향한 춘천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꽃매미와 갈색날개 매미충 등 외래 해충들이 올해 포근한 날씨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화율이 높은 데다 피해 면적도 늘고 있어 관계기관들이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연곡면의 한 풀밭. 풀을 헤집고 들어가자 시커먼 빛을 띤 작은 벌레가 보입니다. 여기저기 식물 줄기마다 이 벌레들로 가득합니다. 외래 돌발 해충의 하나인 꽃매미 유충으로 오는 7, 8월쯤 성충인 꽃매미로 자라게 됩니다. 앞서 지난 3월 알집을 제거했지만 번식력이 좋아 생존한 꽃매미 유충들이 많습니다. 외래 돌발 해충은 꽃매미를 비롯해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등이 대표적인데 이상 기후와 농업 환경 변화로 개체수가 증가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탓에 돌발 해충 부화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올해 도내 꽃매미의 평균 부화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2.2%포인트 증가했고 갈색 날개 매미충의 부화율도 전년보다 14.5%포인트 늘었습니다. 도내 돌발 해충 발생 면적도 지난 2015년 9개 시군 28헥타르에서 2018년에는 16개 시군 750헥타르로 늘어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돌발 해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과 지자체가 합동 방제에 나서며 돌발 해충 박멸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활동을 하고 추가적인 방제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와가지고 약충 시기래 가지고 그래서 한번 또 방제를 하고 이게 약충 때 한 두세 번 더 방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7, 8월 달 가가지고 성충기 때 그때 방제를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들 해충은 산림에서 서식하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농경지로 이동해 사과와 포도, 복숭아 등 과수에 피해를 줄 수 있어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망 사례도 나오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원주시 호저면에 사는 60대 남성이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자신의 집 근처 텃밭에 다녀왔는데 등과 다리 부위가 진드기에 물렸고 나흘 뒤인 18일부터 발열과 기력 쇠약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3일 올해 전국에서 첫 확진 환자가 원주 지역에서 나온 이후 도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첫 감염자는 지난해보다 2주 빨리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올 들어 벌써 13명의 환자가 나왔고 최근 경북과 충남 지역에서는 2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야외 활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진드기 출몰 시기까지 겹쳐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잠복기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되니까 진드기에 물린 병력이 있고 열이 나면은 병원을 반드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내 SFTS 감염자는 지난 2013년 처음 3명이 신고된 이후 지난해에는 30명으로 늘었고 7명이 숨졌습니다. 치사율이 20%에 달해 살인 진드기로 불리지만 치료제나 예방 백신도 없어 농업인이나 산림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도내에서 일명 민식이법 위반 사례로 추정되는 첫 어린이 교통사고가 동해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지난 24일 저녁 7시쯤 평릉동 남호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미취학 아동이 승용차에 치여 어깨 등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스쿨존 30km 이하 속도 규정과 일시정지 준수 등의 안전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지난 2004년 삼척 노파 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4년 10월 삼척 근덕면 자택에서 살해된 70대 여성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사건 당시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용의자의 지문,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당시 25살이던 진범 A씨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이듬해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 성면조사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22일부터 개정된 성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성면조사를 올해 5월 21일까지 마쳐야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조사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소유자들은 해당 건축물의 성면 조사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 뒤 내년 1월 말까지 시장 군수에게 결과를 내야 합니다. 도내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공약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78개 공약 가운데 6개 완료, 5개 추진으로 14.1% 이행률을 보여 전국 시도지사 평균 37.18%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72개 공약 가운데 완료 1개, 이행 후 계속 추진 28개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40.28%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시군에서는 원주시와 화천군 등 2곳이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강릉시와 정선군, 영월군, 철원군, 양구군 5곳은 미흡인 D등급을 받았고 아예 공약 이행 평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속초시와 인제군 2곳은 최하 F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늘부터 승객을 태운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와 택시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해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난 해소를 위해 3, 4월분 수업료 50%를 지원합니다. 도교육청 예산 6억 3천여만 원과 정부 지원금 4억 7천여만 원 등 11억 원으로 89개 사립유치원 8,472명의 수업료 결손분을 29일부터 지원합니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3, 4월분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 근무하는 교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곳입니다. 속초시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90% 이상 완료됐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은 95%, 18일부터 시작된 시 긴급재난지원금은 90%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8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분기에 태백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백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 동향조사에 따르면 관광객은 30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